은평 성모병원에 이어 서울 재활병원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고 인천과 김포에서도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신천지 시설 폐쇄와 함께 신천지 측에 신도들의 명단을 요구했는데요. 침묵하던 신천지 측이 명단 제공 의사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프로축구 K리그가 개막을 무기한 미루고 프로 배구도 무관중 경기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구급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대원들도 보호복을 입는데요. 보호복만 보고도 놀라는 주민들을 안심시키려 애쓰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 환자 수가 또 늘어났습니다. 사망자도 추가로 발생했는데요. 국내 코로나19 발생 현황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환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5일 오후 기준 국내 확진 환자 수는 모두 977명이 됐습니다. 하루 만에 144명이 늘어난 건데요.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대구에서 60명, 경북에서 56명이 새로 추가됐는데요. 이로써 현재까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환자는 모두 791명입니다. 특히 신천지 대구교회와 청도 대남병원에서 나온 환자 수가 국내 확진자 가운데 70% 가까이 차지합니다. 사망자도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날 오후까지 집계된 코로나19 감염 사망자는 모두 7명. 하지만 하루 사이 3명이 더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편 기존 확진자 가운데 치료를 받고 격리에서 해제된 완치 환자 수는 22명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현황 알아봤습니다. 한 번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에선 추가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는 상황입니다. 은평 성모병원에 이어 서울 재활병원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고 김포에서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3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손석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5일 오전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부천과 김포에서 각각 1명이, 서울에선 3명이 더 늘었습니다. 김포에서 발생한 추가 확진자는 풍무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30대 남성입니다. 확진자는 증상이 최초 발현되기 전까지 풍무동에서 골드라인을 이용해서 서울 용산에 소재한 직장까지 출퇴근하였으며 배우자와 자녀 1명이 함께 살고 있으며 아직까지 특별한 증상은 없으며 부천에서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50대 여성입니다. 확진자는 배가 아파 부천 성모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는 최근 외국이나 대구를 방문한 적은 없으며 확진자의 가족 3명은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 격리 중입니다. 서울에서 나온 추가 확진자는 모두 병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 명은 서울재활병원에서 일하는 치료사로 은평구 역촌동에 삽니다. 확진자가 나온 서울재활병원은 일시 폐쇄했으며 확진자 접촉자에 대해선 역학 조사 중입니다. 추가 확진자 2명은 은평 성모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명은 입원 환자고 다른 한 명은 입원 환자의 가족입니다. 은평 성모병원 관련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 의료진, 요양보호사, 보호자, 청소 인력 등 2,229명 중에서 밀접 접촉자 127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우선적으로 코로나19 PCR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97건에서 음성이 나왔고 그 결과를 지금 현재 30건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시는 25일 2월 1일 이후에 은평 성모병원을 방문한 사람은 보건소에 연락해 코로나19 진료 안내를 받으라는 내용의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인천에서도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번 확진자 중국인 대상 관광 가이드인데요. 지난 1월 31일부터 증상을 보였는데 특이하게도 한 달 가까이 지난 지금에서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25일 오후 1시 50분 인천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주말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3일 만입니다. 확진자는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으로 중국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관광 가이드입니다. 이 확진자는 관광 가이드라는 직업 특성상 각별히 개인 위생과 마스크 착용 등에 신경 써왔으며 대면 접촉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하는 등 자기 관리에 신중을 기하여 왔습니다. 이번 확진자는 지난 1월 31일 발열과 기침 등 처음으로 증상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를 의심하며 2월 13일 지역의 한 선별 진료소를 방문했습니다. 결과는 음성. 하지만 증상이 지속됐고 지난 2월 23일 다시 한번 선별 진료소를 찾아 2차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5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증상을 보이고 25일이 지나서야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음성이 나왔다가 또 한참 있다가 양성이 나온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아마 검사도 다시 재검 한 번 더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감염내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진단검사의학 전문가들이 한번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해봐야지 될 중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확진자는 현재 인하대병원에서 격리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역학 조사를 통해 감염 경로와 확진자의 동선을 확인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지만 김포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취재기자와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기자, 김포 지역 추가 확진자 상황 짚어볼까요? 네, 추가 확진자는 이제 풍무동에 거주하는 36살 남성이고요. 지난 19일 증상이 처음 발현됐고 자택과 직장 주변에 이제 병의원 그리고 약국에서 처방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약사가 혹시 모르니 이제 코로나19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권유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남성은 마포구 보건소에서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24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 남성의 직장은 이제 용산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김포 골드라인뿐만 아니라 공항철도 그리고 서울 지하철 4호선과 9호선도 이용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행히 이 확진자는 이제 마스크는 항상 착용을 했다라고 이렇게 밝힌 그런 상황인데요. 김포시는 확진자의 구체적인 동선과 접촉자 등에 대해 역학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는 대로 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확진자의 아파트에 대한 방역 소독을 마쳤고 확진자가 다녀간 약국과 이제 병원 등에 대해서도 폐쇄 조치를 한 후에 현재 지금 방역 조치를 마친 상황입니다. 그리고 확진자에게는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이 있는데 아직까지 가족들에게 특별한 증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지금 자가격리 중에 있고요. 이번 확진자의 경우 이제 최초 증상 발현 때부터 최종 확진까지 약 일주일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그 정화영 김포시장은 본인은 물론 병의원의 보다 적극적인 이제 대처가 아쉬웠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확진자의 동선들이 혹시 나온 게 있을까요? 예, 현재까지는 이제 구두에 기대서 지금 동선이 나오고 있는데 좀 살펴보면요. 먼저 18일에는 풍무역에서 골드라인을 타고 이제 김포공항으로 이동을 했고요. 서울역을 거쳐 용산역에 있는 이제 회사에 갔습니다. 그리고 19일에는 10시쯤 직장 근처의 코코 이비인후과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선유도역에서 9호선을 이용했고 이후 김포 골드라인을 타고 귀가했습니다. 20일에는 코코 이비인후과를 방문했고 이후 용산 레미안 스타약국에서 약을 구입한 뒤에 택시를 타고 귀가를 했고요. 예. 21일에는 풍무동에 상쾌한 이비인후과를 방문한 후에 조화약국에서 약을 구입했습니다. 24일에는 이제 마포구 보건소를 방문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김포시는 확진자와 방문했던 병원에 대해서는 폐쇄 조치 후에 방역을 조치한 상황이고요. 김포 골드라인의 대응 단계도 역시 격상을 했습니다. 역사 소독을 하루에 1회에서 2회로 확대를 했고요. 차량도 차량기지 출발 전과 김포공항 회차 시 각각 그 소독을 하는 것으로 확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포 지역 추가 확진자의 동선까지 파악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대구 신천지 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신천지 시설 폐쇄를 명령하면서 모든 신도 명단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침묵하던 신천지 측이 명단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신천지 교회. 교인 1000여 명이 드나들던 곳이지만 지금은 출입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교인이 1000명이 넘는다고 지금 완전히 없어요. 한 사람도 안 나가도. 경기도 내 신천지 교회는 모두 19곳. 선교센터 등 부속 기관까지 포함하면 신천지 관련 시설이 300여 곳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들 신천지 시설을 앞으로 14일간 폐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나아가서 이 조치는 도민 안전과 감염 방지라는 행정 목적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이유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기자회견 이후 경기도 내 모든 신천지 시설엔 도지사 명의로 된 폐쇄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서울과 인천에서도 신천지 시설이 폐쇄됐습니다. 지자체장의 명령에 따른 것인데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천지교가 코로나19 전국 확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 발 더 나가 신천지 측에 모든 신도 명단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신천지 교인을 통한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초강수를 둔 겁니다. 신천지 측은 25일 새벽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도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신천지 측은 이만희 총회장 명의로 올린 글에서 정부 시책에 적극 협력하겠다면서 명단 공개는 신도들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도 이름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정보만 받기로 신천지 측과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추정하는 전국 신천지 신도 수는 21만 5천여 명. 정부는 이들 신도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프로 스포츠계도 비상입니다. K리그는 개막이 무기한 미뤄졌고 리그가 한창인 프로배구는 무관중 경기를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천 문화시설도 기약 없는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이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 시즌을 앞둔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의 홈구장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이던 인천의 홈 개막전이 코로나19 우려에 무기한 연기가 결정된 겁니다. 대규모 관중이 밀집하게 되면 지역 감염이 확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축구 개막이 기약 없이 연기된 건 사상 처음. 사태가 잦아들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대로라면 언제 경기를 치를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K리그 개막전은 전체적으로 잠정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확산세에 따라서 7일에서 한 10일 정도 한번 지켜보고 그 이후에 연기 여부를 좀 더 결정을 하려고. 실내 스포츠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시즌이 한창인 프로배구는 무관중 경기를 택했습니다. 인천 시내 주요 공연장과 전시장 등 문화시설도 일제히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의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후속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공공문화시설이 있는데 한 152개 됩니다. 어제 기준으로 다 임시 휴관에 들어갔고요. 민간이 운영하는 그 문화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영화관이나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그 당분간 휴관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협조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대중의 관심이 중요한 문화계를 비롯해 시즌을 맞은 프로스포츠 전반이 코로나 사태에 직격탄을 입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구급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대원들을 위한 안전조치도 마련됐습니다. 대원들은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해 보호복을 입고 현장에 출동하는데요. 보호복을 착용한 구급대원을 보고 놀라시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요즘 길거리에서 이 보호복을 입은 구급대원들을 보고 혹시 우리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거 아닌가 걱정을 하는 시민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 보호복이 어떤 옷이고 또 어떤 상황에서 입는 건지 소방 관계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천소방서 119 국대장입니다. 네, 지금 옆에 보호복을 입은 소방대원이 있는데요. 이 보호복이 어떤 옷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께서 저희 119 국대원이 이러한 복장을 착용하고 활동하시는 것을 많이 목격을 하셨을 겁니다. 이 복장은 고글, N95 마스크, 보호복, 장갑, 덧신으로 이루어진 5종 세트로 D형 보호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호복을 입는 이유가 어떤 감염을 막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저희 대원들이 활동할 때 감염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착용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시민분들이 길거리에서 이 보호복을 입은 구급대원분들을 많이 목격하게 되는데 이 보호복 어떤 상황에서 입는 건가요? 이 보호복은 뭐 코로나 의심 환자 이송할 때도 당연히 착용을 하지만 그 위에 저희가 사전에 문진을 통해서 고열, 폐렴의심, 기침, 오한 등의 증상을 발견하는 경우에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모든 대원이 이런 보호복을 착용하고 현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분들은 꼭 이 보호복을 입은 구급대원을 목격하더라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저희 대원들이 거의 대부분의 출동에 이런 보호복을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 여러분께서 저희 119 대원이 보호복을 입고 이송을 한다고 해서 확진 환자가 발생했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민분들께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 저희 119 구급대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너무 동요하지 마시고 일상생활에 만연히 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 보호복에 대한 궁금증 알아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이번에는 지역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할 병원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은 물론 일반 환자들마저 치료를 받기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25일 오후 기준 대구와 경북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는 모두 791명. 하지만 이 가운데 4분의 1은 병원이 아닌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과 병상이 턱없이 부족해 쏟아지는 환자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경상북도는 도내병원 3곳을 비우고 병상 마련에 나섰지만 전문 의료진과 장비도 확보하지 못해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음압병상은 경북도 내 전체에 겨우 7개. 불어나는 환자들을 감당하기엔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의료진들이 문제입니다. 내과 의사가 부족하고 특히 간호사분들이 굉장히 힘도 들지만은 숫자가 부족하다. 그래서 심지어 사표를 내려고 한다. 일반 환자들도 갈 길을 잃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전용 시설을 만들며 병원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된 일반 입원 환자들은 머물 곳을 찾거나 이동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있었던 병원을 떠나는 것을 거부하는 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입원했던 환자를 다 다른 병원으로 다 전원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쪽에도 환자분들이 이제 중환자실 계시니까 환자를 받기 위해서 사실 병실이 없을 수도 있고. 부족한 병상 수에 잇따른 응급실 폐쇄와 의료진 감염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는 대구 경북. 코로나19 확산에 지역 의료 체계가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상경입니다. 경북 칠곡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입소자와 직원 등 2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첫 확진자와 함께 생활했던 사람의 어머니가 신천지 교인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에도 최초 감염원은 신천지 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경북 칠곡 미랄 사랑의 집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입소자와 시설 종사자 등 69명이 생활하는 곳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만 20명이 넘습니다. 칠곡 장애인 시설 확진자 발생이 되어서 어제 칠곡군 소재 중증장애인 시설에 입소자, 종사자, 근로자 등을 전부 검체를 했습니다. 69명을 검체했는데 그중에 21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장염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던 입소자 A씨가 지난 23일 첫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초 감염원은 A씨와 함께 생활했던 B씨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B씨의 어머니가 신천지 교인으로 지난 19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B씨는 설을 쇠기 위해 어머니 집에 보름 넘게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천에서도 집단 감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는 신천지였습니다. 예천에 경락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경락마을 장애인 거주시설인데 여기에서 종사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 원인은 종사자가
시어머니가 확진자인데 시어머니 신천지입니다. 대구에 있는 시어머니인데 이분과 접촉을 해서 확진되었습니다. 장애인 보호시설과 요양시설 등 각종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번지면서 경상북도는 도내 생활시설 546곳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입소자 2만 6천여 명에 대한 모니터링에 들어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를 시작으로 부산의 온천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집단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종교시설 내 집회활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부산 지역 5대 종단 지도자들이 종교 행사 자제를 당부하는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종교 시설들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등 확산을 막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온천교회 앞입니다. 교회는 폐쇄됐고 주변은 적막감이 감돕니다. 25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온천교회와 관련된 2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부산 지역 44명의 확진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수치입니다. 온천교회 주변은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토요일쯤부터 이제 주민들께서 이제 우려가 되셔가지고 엘리베이터 안이나 이쪽에는 우리 이제 아파트에 일하는 직원들이 이제 이렇게 소독을 좀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내에 뭐 헬스장, 그다음에 그 경로당, 그다음에 북카페 뭐 이런 거를 포함해서 이제 좀 모이시는 곳에는 이제 임시 좀 폐쇄를 했습니다. 영남 3대 사찰 중 하나인 범어사로 가봤습니다. 범어사를 찾는 관광객과 등산객의 출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교회를 비롯해 성당 등도 일시적으로 문을 닫고 신도들을 위해 온라인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종교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불교와 기독교, 천주교 등 종교 지도자들은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차단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잘 대응만 하게 되면 이것은 극복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뭐 대전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 불편함을 좀 감수하더라도 조금만 참고 지나가면 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정부나 혹은 저희는 종단의 어떤 방침을 잘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문제는 확진자들 중 일부가 확진 판정 이후에야 신천지 신분인 사실을 밝힌 사례가 하나둘 드러나면서 지역 사회 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국내 확진자 중 신천지 대구교회와 청도 대남병원 확진자가 전체의 74%에 달하는 상황. 신천지 측에서 공개한 관련 기관들은 문을 닫았지만 새로운 신자를 포섭하는 문화센터 일부 공간은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부산 5대 종단에서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종교시설에서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방역막이 뚫린 경남에서도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이를 감당할 의료 인력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구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25일 오후 5시 기준 코로나19 경남 확진 환자는 26명. 지금까지 검사를 진행한 유증상자만 1,700명이 넘습니다. 의사 환자와 자가격리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의료 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경남 지역의 선별진료소는 모두 20곳. 이곳에서 코로나19에 대처하고 있는 의료진 수는 의사 16명을 포함해 모두 72명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는 환자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겁니다. 지금 인력이 135명입니다. 135명이 24시간 상주 운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잇따르는 의료진의 감염입니다. 지난 22일 한마음 창원병원 소속 간호사가 경남 5번째 확진자로 병원이 임시 폐쇄된 데 이어 다음 날인 23일 소속 의사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나 간호사와 함께 일하다가 자가 격리 중인 의료진도 7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선 경남도는 도내 공중보건의를 각 지역 선별진료소로 급파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그 시군에 있는
그 보건진료소에 그 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를 우선적으로 그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파견해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이게 인력이 충원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보건당국과 정부가 수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계속 늘고 있는 환자와 함께 의료진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한편 강원도에서는 다행히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방역당국은 잠복기를 고려할 때 이번 주가 추가 확산의 최대 고비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역시 이번 주를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5일 기준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춘천과 속초에 각 2명씩, 강릉과 삼척에 각 1명씩 모두 6명입니다. 지난 24일부터 이틀째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내 자가격리자는 접촉자를 포함해 모두 454명으로 24일에 비해 9명 늘었습니다. 강원도는 이들 모두 1:1 전담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에 거주 중인 신천지 교인 관리도 강화됐습니다. 강원도는 중대본으로부터 통보받은 신천지 교인 유증상자 22명 중 20명을 검사했는데 11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9명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2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거주지와 위치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경찰청이나 또는 그 춘천보건소 또는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요청한 것을 그동안 총 소재 확인 6건, 위치 정보 5건에서 총 11건에 대해서 한 경우가 있었고요. 아까 그 말씀드린 그 2건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확진자 역학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와 경찰은 확진자들에게 제공받은 카드 사용 내역과 CCTV 분석 등을 통해 접촉자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25일 도내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모두 380명으로 전날에 비해 9명이 증가했습니다. 춘천 지역 접촉자는 271명이며 삼척은 하루 전보다 4명이 늘은 53명, 속초는 5명이 늘어 53명, 강릉은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증상이 주로 일주일 이후에 나타나는 점을 감안해 방역당국은 24일과 25일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1차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격리 조치가 안 됐던 17일과 18일에 2차 확산이 됐을 가능성도 있어 이번 주가 최대 고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잠복기가 다른 사람들도 있었고 그 이후에 감염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서 이번 주가 다른 한 고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잘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역당국은 신천지에 전도활동 등을 전면 중단해 줄 것을 재차 요구했고 대구 방문자와 유증상자는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방역용 마스크 매점 매석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와 소문 때문에 주민들의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마스크를 긴급 공수해 시중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실제 상황은 어떤지 이다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마스크요? 예, 마스크가 들어왔는데 1인당 2개씩밖에 안 됩니다. 네네네네. 한 20개 정도밖에 안 남아서 오시면 없으실 거예요. 강원도 원주의 한 대형 약국. 방역용 마스크를 찾는 문의 전화가 빗발칩니다. 구입을 위해 직접 방문하는 손님도 끊이지 않습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적어 1인당 2장으로 판매가 제한됩니다. 마스크요? 1인당 2개씩입니다. 2개요? 마스크를 구입한 시민은 그야말로 운이 좋았습니다. 25일 이 약국이 확보한 방역용 마스크는 모두 80여 장 한 상자로 20여 분 만에 모두 팔렸습니다. 많죠. 어제 저희가 그러니까는 지금 2개씩 이렇게 배급을 했는데 어제 그저께 한 120개인가 들어왔는데 한 1시간 반 만에 다 나갔어요. 전화기로 내려놨잖아요. 1분당 30초마다 울려요. 또 다른 약국에 가봤습니다. 한 시중 약국에 마스크 판매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필터가 장착된 방역용 마스크는 모두 품절된 상태로 현재는 이렇게 면 마스크만 일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약국에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이달 중순 이후 마스크 공급이 거의 끊겼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방역용 마스크 품절 사태가 빚어지고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는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긴 줄을 서는 진풍경도 벌어집니다. 전화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오고요. 아시는 약사님들은 전화선 뽑아놓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오셨다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더욱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마스크 없이 방문이 제한되는 공공장소가 늘어나 당혹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사 가려고 그러다가 이거 없어서 못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 사러 온 거예요.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죠. 그쵸, 웃기는 거죠.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에 각 지자체가 마스크를 긴급 수급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실제 강원도가 도내 약국에 마스크 35만 장을 순차적으로 공급하기로 한 25일 대부분의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일부 확진자가 많이 다수 발생한 지역으로 집중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 유통 쪽에서도 그렇게 집중하는 거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품귀 현상이다 보니까 이런 가운데 정부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마스크 해외 수출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생산량의 50%를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와 하나로마트 등 공적 판매처에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 시민들의 일상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마스크 공급에 해법이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어디를 다녔고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됐는지를 파악하는 것, 역학조사라고 하죠. 실제로 역학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역학조사는 먼저 의심 환자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기초 역학조사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나이와 가족, 직업 등 기본 인적 사항과 열이나 기침 등 증상, 해외 방문 이력 등을 기록합니다.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역학조사 간의 본격 조사가 시작됩니다. 대면 조사를 통해 지난 14일 동안 이동 동선을 확인하며 최초 발병 원인을 추적합니다. 이 과정에서 확진자의 기억에 의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신빙성이 떨어지는데 코로나19의 경우 감염병 역학조사에 휴대전화나 카드 사용 내역, CCTV를 조회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됐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모두 확인합니다. 휴대전화 GPS를 이용해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카드 거래 내역이나 폐쇄회로에 촬영된 모습이 맞는지, 확진자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주요 접촉자를 분류합니다. 파악된 주요 이동 경로는 즉각 폐쇄 조치 후 소독 작업을 하고 접촉자들은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자가격리부터 코로나19 검사까지 상황에 따라 검사를 합니다. 14일 전까지 어디를 다니셨는지 일단 동선이나 접촉자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죠. 파급력 있는 이런 경우는 선 조치하고요. 반경이 넓으신 분 같은 경우는 이게 접촉자로 분류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개개인별로 접촉자가 파악되는 대로 바로바로 또 그 부분들을 역학조사해서 조치를 하고 확진 환자는 다양한 치료를 통해 증상이 없어지면 48시간 동안 상태를 지켜보고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를 24시간 간격으로 2회에 거쳐 진행해 음성 판정을 받게 되면 격리가 해제됩니다. 2월 2일 기준 우리나라에 있는 역학조사관은 130여 명 수준.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한계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전국이 비상이지만 확진자가 많은 대구와 경북 지역은 어느 곳보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특정 지역을 낙인 찍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와 함께 대구 시민과 경북 도민에 대한 격려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론은 지금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국내에서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에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특히 대구와 인근 경북 지역은 피해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구와 경북을 바라보는 다른 지역 주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먼저 대구와 경북을 코로나 지역으로 비하하거나 낙인 찍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우한 폐렴이 아니듯 대구 폐렴도 아닌 코로나19라며 대구를 비난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이러한 표현이 힘겹게 버티고 있는 주민들에게 상처만 준다는 지적입니다. 특정 지역을 문제 삼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힘을 잘 모아서 협력해서 이 상황을 잘 타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경제 위축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대구 경북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보다는 거기 소상공인들이 훨씬 더 타격이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나가지도 않고 제가 버스 타고 이번에 갔다 온 그쪽으로 이렇게 경유했는데 불이 다 꺼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난리가 아니겠다, 전쟁통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뭔가 그쪽에 지원 대책이 뭔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대구와 경북에 가족과 친구가 있는 시민들은 걱정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에서 있는 제 여자친구 집 밖에 잘 나오지 말고 잘해서 다시 예전처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많이 사랑하고. 과거 사스와 메르스 같은 전염병을 극복했듯이 코로나19도 이겨내자는 따뜻한 응원과 격려도 이어집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각자 다 뭔가 마음을 다 잡아서 슬기롭게 이어나가야죠. 대구, 경북 도민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과정에서도 우리 기운을 잃지 말고 힘을 내셔가지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응원합니다. 그냥 조금만 더 버티면 다 끝날 것 같아요. 조금만 힘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심각 단계까지 올라갔고 정부에서도 뭐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까 지금 조금만 기다리지 않으면 백신도 나오고 하지 않을까 해서 다 같이 뭐 사는 세상이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더 큰 아픔을 겪고 있는 대구와 경북 지역.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서울의 모든 지역에서 신천지 관련 집회를 전면 금지합니다. 서울시는 25일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신천지 관련 집회와 예배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 문화본부와 민생사법경찰 합동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천지 관련 시설들을 강제 폐쇄하고 방역하고 있지만 시설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감염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신천지 교회 총 263곳을 현장 점검해 관련 시설로 확인된 188개소를 강제 폐쇄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제291회 임시회 의사 일정을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상임위원회별 회의 일수를 이틀 이내로 줄이고 현장 방문은 취소합니다. 상임위별 소관기관 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는데요. 안건 처리는 긴급 처리가 필요한 안건은 이번 회기에, 그 외의 안건은 다음 회기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안건 처리 시 집행부 참석 대상자는 필수 인원만 참석합니다. 경기도는 2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과천시 벼량동 모 쇼핑센터 4층에 있는 신천지 예수교회 부속기관을 강제 역학조사 차원에서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6일 과천 신천지 총회본부에 있는 예배에 참석했던 안양시 거주자가 24일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진됨에 따른 것입니다.
도는 시설 내부에서 이 환자와 접촉한 신천지 신도의 명단을 포함해 당시 예배에 참석한 만여 명의 명단과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